이번 주 증시는 박스권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금 눈치를 봐야 되겠다 이런 기분인데요. 자, 지금 3분기 GDP, 미국의 3분기 GDP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좀 부담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경제지표가 대체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진행되고 예상되는 테이퍼링을 앞두고서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들이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지금 투자자들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추가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위 업종군들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종목군들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수가 조정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들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증시가 약세장에 경고 등을 켜졌다, 약세장으로 진입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증권사들끼리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어디는 올라갈 것이다, 괜찮다, 어디는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런 식이긴 한데, 자,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아니면 말아야 된다고 아니면 팔아야 된다고 보유해야 된다고 계속 들고 가라고 말라고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총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이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독도를 생각하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몰랐어요. 달력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자, 독도를 기리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단은 경제지표가 좀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GDP가 지금 2분기 성장률이 6.7% 정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3분기 GDP가 한 2.9% 정도로 이제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이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지만 GDP 성장률이 이 정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조금 부담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물론 2.9%대도 미국 성장률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뭐 미국 경기가 갑자기 비약적인 발전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됐다. 조금 부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녹록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물가 상승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4분기의 쇼핑 시즌이잖아요. 이 쇼핑 시즌의 그 쇼핑 증가율이 평균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성수기예요. 미국은 이제 이런 소비라든지 그런 서비스 이런 쪽으로의 어떤 성장률이 미국 경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의 증가율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4분기도 그다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살펴보면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다가 테이퍼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이퍼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음 달 2일하고 3일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다, 결정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FOMC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시장에 풀어줬었던 자금들이 이제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뭔가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격으로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달 2일하고 3일이라는 게 주목할 내용입니다. 왜냐면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집에 가면 궁뎅이를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가는 동안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테이퍼링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이번 주가 굉장히 조금 불안한 투자자들로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그다지 시장의 악재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테이퍼링 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한다 이거지.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도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뭐 풀어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어주고 있는 규모를 점점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큰 충격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여름 때까지 이제 시장이 풀어지는 돈들이 줄어든다. 대신에 그것 이상으로 기업의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장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좀 되는 거고 테이퍼링은 일단 1년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까지는 일단 이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이 막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년여 정도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뭐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부담될 건 없겠습니다만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 유동성 공급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부담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얘기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일어나는데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이제 모두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 기업들 모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시총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S&P 500 지수 내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그럼 오케이 땡큐가 되는 거고요. 실적이 부진해서 떨어졌다. 그럼 지수도 같이 못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에 편입된 거 캐터필러라든지 코카콜라, 머크사, 보잉,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도 이제 다우지수 내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기대감을 또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종합을 해본다라면 일단 GDP 성장률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이게 반토막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3%대, 4%대만 나오더라도 시장 예상치보단 괜찮네 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장리 상승하게 된다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다. 감소했지만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뭐 예상치보단 좋았지만 떨어졌다. 뭐 기사는 쓰기 나름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꺼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이때 발표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경제지표 볼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자, 테이퍼링은 일단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건 없습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 올라간다, 기업들 좋아진다 해가지고 또 국내 자금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분위기들이 좋아진다라면 뭐 다같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자, 그럼 경제지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 경제지표는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볼 게 없고요. 수요일부터 그냥 중요한 게 우르륵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는 게 핵심 내구재 주문입니다. 근데 내구재는 조금 증가했어요. 내구재가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핵심 내구재만 늘어난 거고요. 실제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1.8% 증가해서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습니다.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구재 주문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다. 그럼 내구재 주문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요일날 나오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GDP가 나오는데 2.6%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사전 GDP
증가율이 6.7에서 2.6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2.6이라면은 거의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은 증시가 한번 휘청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성장률이 뒤처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뭐 테이퍼링도 한다, 물가도 올라간다, 뭐 기업들 실적도 좋아진다. 그런데 GDP가 낮아졌다라는 부분들 본다면 경기가 후퇴해서 GDP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GDP에 대한 부분이 이제 증가율이 좀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경기가 나빠져서 이렇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만 정도로 그다지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결주택 판매가 8.1%에서 0.8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주택 판매도 조금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개인 지출, 이게 이제 금요일날 나오는데 핵심 PC라고 되어 있죠. 이 코어 PC라는 이 가격 지수가 0.3에서 0.1로 조금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개인 소득, 이것도 0.2에서 마이너스 0.1로 감소하게 되고요. 개인 지출 역시도 0.8에서 0.5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경제지표들 보면은 전부 다 나빠요. 네. 경제지표가 나쁘기 때문에 이번 주 녹록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를 이겨먹을 수 있는 것은 기업들 실적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형 기업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기를 일단은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는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경제지표가 이렇게 발목을 계속 잡게 된다면 약간의 뭐라 할까요? 상승세를 이어간다기보다도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전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한국 증시 조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위 5개 업종의 이익 회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성장을 지속한다면 한국 증시의 추가 조정은 없을 것, 이렇게 못을 박아보는 거죠.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국 증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강제적 그런 디지털 환경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 결과 반도체나 2차전지, 전기차 이런 그 국내 기업들의 성장이 빠르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로 변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모습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자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 다음에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위 업종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6% 정도. 네. 그 다음에, 전체 기업 대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위 5개 업종의 이익 훼손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잘 벌다가 이제 갑자기 못 벌기 시작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또 그리고 성장을 지속해 줄 수만 있다라면, 어쨌든 주식은 계속 올라갈 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게임, 자동차, 2차전지 이쪽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성장주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주이기도 하면서 또 실적의 전망 또는 시장의 전망치,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긴 맞습니다. 이건 맞긴 맞는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게 문제겠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수준이 부담이 되는 것이지, 이 기업들의 어떤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건 없어요. 자, 삼성전자가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전기차 안 간다 생각하시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인터넷 게임, 이건 어차피 계속해서 진행됐었던 부분이고, 뭐 코로나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뭐 백신, 뭐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백신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약 계속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증권사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답답한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즉,
지금 코스피 3000포인트의 어떤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0.5배. 이거는 이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10배 정도면은 이제 기준치고 성장하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컨센서스와 목표 주가, 상승 여력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목표 주가만 보면은 일단 그렇죠. 왜냐면 증권사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현재 주가보다 목표 주가 낮은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목표 주가 다 위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전고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따지고 들어가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또 실적 전망치도 계속 좋아진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일단 그것도 맞아요. 목표 주가를 도달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실적도 계속 증가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언제 멈출 것이냐, 이 부분 중요하겠고요. 멈추고 난 이후에 또는 멈춰지는 과정까지 갈 때 뭐 공매도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또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뛸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가지고 계시면 돼요. 또는 뭐 다른 기업들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바이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바이오는 워낙 등락이 편하고 많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 하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전기차부터 해가지고요, 뭐 인터넷 게임, 뭐 자동차 등등 다 시장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가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기간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시장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매도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지가 막 갔다가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약세장으로의 어떤 조정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성장성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걔네들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얘네들이 조정이 끝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뭐 아니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증권사 얘기만 듣고서 바로 야 그러면 이제 증시는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애매하겠죠. 하지만 이 종목들에 대한 장기적 관점 본다라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현대차증권에서는 3,500포인트 정도로 시장의 어떤 그런 밸류 전망치를 보고 있는데 3,500 가겠죠. 더 가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제냐,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했다. 경고등이 들어왔다. 빨간불 빠야 들어왔다. 개인 투자자들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긴 또 IBK 투자증권입니다. 이쪽에서는 기본적인 추세 전망이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인 어떤 성장률이나 이익률이나 이런 게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증권사 뭐 보면은 삼성증권이 3,000에서 2,900포인트 정도로 시장의 전망치를 낮췄고요. 그 다음에 KB증권은 3,050에서 2,850으로 제법 크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하단을 낮춰놓은 상태, 즉 이제는 3,000포인트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증권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수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4분기 지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성장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도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 B2. 네, 금융투자소파에 따르게 되면 자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21일 기준으로 해서 23조 원입니다. 23조 7천억, 거의 24조입니다. 거의 줄지 않았어요. 증시가 조금 올라가니까 또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B2가 화끈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증시가 쉽게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작년 말 같은 경우는 19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25조 원이 이제 지난달 13일, 그러니까 9월달 13일에 25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거의 6조 원 정도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증시가 고점일 때 3,000포인트, 3,100포인트대에서 이 6조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6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자금들을 다 뽑아낼 때까지 얘네들이 안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빚내서 들어온 자금이 6조 원, 7조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뒤에 있는 자금들은 더 클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자금들의 규모가 그 정도라고 본다면 증시가 지금 계속 조정을 7월달, 8월달, 9월달 동안 받았었던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충분한 물량을 뽑아냈느냐? 아니란 이야기지. 아직까지도 23조 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은 덜 끄집어냈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산발적인 그런 어떤 공매도라든지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통한 또는 주가 하락을 통한 그런 깡통 계좌, 즉 반대 매매를 이끌어내게 되면 물량 쏟아져 나온다. 그거 물량 받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완전 밑에서 사가지고 적은 비중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은 고점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주가를 흔들어 제낄 때 그런 물량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세장으로 진입한다는 부분들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 자체가 나빠져야지 약세장인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고평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오버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물량을 뺏어먹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약세장 진입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약세장 진입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유동성을 축소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하게 되고 미국도 금리 인상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약세장 진입으로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량을 뺏어먹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으로의 진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 3,100 이상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진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을 꼭 유지하고 싶다라면 경기 민감주를 피하고 고성장주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제가 이거 하나 갖고 나왔어요. 경기 민감주를 피하고 고성장주로 갈아타라. 이 경기 민감주를 피하라는 이야기는 경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약세장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경기 민감주를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있나요?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된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경기 민감주를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에 대한 증시 민감주를 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 경기 민감주를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성장주로 갈아타라.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에서는요. 고성장주로 갈아타게 되면 무조건 뒤통수 맞게 되어 있거든요. 부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고성장주에 바이오도 들어가요. 근데 이것들은 뭐냐면 미래 가치를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금리 즉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금융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경기 민감주를 피하고 고성장주로 갈아탄다는 것은 이거는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을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에너지, 소재 뭐 이런 민감업종 투자하지 말고 개인들이 대응하기 어렵다. 왜냐면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단지 그 부분일 겁니다. 근데 경기 민감주가 에너지와 소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기 회복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도 경기 민감주로 보셔야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게 경기 민감주예요. 그 다음에 고성장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가 이게 지금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도 뭐 증시 조정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대형주만 가지고서 하는 것도 이것도 웃기는 기사고요. 그 다음에 약세장 진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약세장 진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 아니라 뭐 비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기도 하고 또 이런 약세장에 진입이 된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과정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피하고 고성장주로 가라. 근데 이거 완전히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과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쓰는 내용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증시 조정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대형주에 대해서 물량을 충분히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세장 진입은 경기가 나빠져야지 약세장 진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뭘까? 네. 그냥 적응하는 종목이 살아나는 거겠죠. 그리고 주가를 충분히 밑에서 매수했다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 조정이 나오는 것은 고점에 대한 부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약세장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가 나빠져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겁먹을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네요. 미국의 어떤 성장률 둔화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나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해 주는 거,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눈치 보기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코스피의 추가 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시가 약세장으로 진입할 것이다. 뭐 이 두 가지 좀 버무려서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 둘 다 일단은 좀 분석을 좀 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재밌는 기사들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두고 겁은 먹되 놀라지는 말아라. 수학적 지식에서 비롯되는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시장, 인간 심리를 믿는 게 더 타당하다. 환상이야말로 성공 투자의 전제 조건이며 예측의 엔진이다. 정확한 투자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어떠한 뉴스든 단기적인 영향일 뿐이다. 대중은 낙관하면 악재 속에서도 주식을 산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조바심은 금물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이거 굉장히 강해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조바심을 내지 마라.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아시죠? 그거 한 번씩 다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그런 책이라도 한번 안 보셨다라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 정도는 투자하셔서 읽어보시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고 또 월말의 진입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을 가지면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조금 이따가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